나합격 위험물기능사 2015년 1회 위험물기능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는요. 4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할 때의 열분의 반응식과 이때 발생하는 기체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끝에만 읽고서 기체의 명칭만 쓰는 실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두 가지라는 거 확인하시고 열분의 반응식과 기체의 명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식은 NaClO4고요. 이게 분해가 되면은 NaCl과 O2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A, B, C를 구해주게 되면은 NaClO4가 NaCl 플러스 O2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열 분해 반응식은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발생 기체는 명칭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한글로 산소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다음 각 분명의 지정 수량을 각각 쓰시오. 자, 위험물 표를 암기를 완벽하게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염소산 염류, 요오드산 염류 둘 다 제1류 위험물이고요. 염소산 염류는 무화과 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0kg일 거고요. 요오드산 염류는 요부질의 요이므로 300kg이겠죠. 지정수량 문제는 강조 드리는 것처럼 뒤에 단위를 빼먹지 않도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번 다음 물질의 화학식을 쓰시오. 이 문제가 약간 까다로웠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던 화학식에서 약간 숫자의 합을 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염소산 칼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산 칼슘이라고 하면은 일단 칼슘이라는 원소와 염소산이라는 이온이 합쳐진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더 익숙한 염소산 염류는 NaClO3나 KClO3 같은 이러한 형태이죠. 그래서 염소산 칼슘이니까 CaClO3겠구나 라고 그냥 써버릴 수가 있는데 이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칼슘을 보시면 칼슘은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쪽 제20번 원소 4주기의 두 번째 2족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칼슘이 있는데 이 부분은 플러스 2에 해당하죠. 그래서 칼슘은 2 플러스를 가진 이온으로 양이온의 형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ClO3는 이 원소들의 이제 원자가를 다 더했을 때 전체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값이 합이 0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플러스가 2개 있는 상태고 마이너스는 하나가 있는 상태니까 둘이 합쳐서 0이 되려면 마이너스 쪽이 2개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괄호치고 2를 붙여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아래 정답에 보이시는 것처럼 CaClO3에 괄호 닫고 2라는 식으로 화학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염소산 나트륨이나 염소산 칼륨은 왜 괄호치고 2라는 숫자가 안 붙을까요? 나트륨은 3주기의 1족 원소에 해당하고 칼륨은 4주기의 1족 원소에 해당하니까 둘 다 그냥 플러스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서로 하나하나 더하면 0이 되는 형태이므로 따로 숫자를 맞춰주지 않습니다. 자, 질산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질산 하면은 NO3죠. 그리고 마그네슘은 Mg입니다. 자, 이 질산 보통은 KNO3, 뭐 NaNO3 이런 식으로 쓰니까 NO3는 이거 자체가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는 거고요. 마그네슘은 주기율표에 몇 쪽에 있나요? 바로 2쪽에 있죠. 그래서 2 플러스를 가지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하나이므로 마이너스가 2개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괄호를 치고 2를 붙여주는 형태로 화학식을 써주시면 되고요. 과망간산 나트륨보다 우리가 더 익숙한 분자는 과망간산 칼륨입니다. KMnO4라고 쓰는 분자식인데요. 이 K 대신에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NA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MANNO4라고 써주시는데 K도 1족 원소,
나트륨도 일조건수이므로 따로 숫자를 더 맞춰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중크롬산 칼륨. 칼륨이 들어가니까 K고요. 중크롬산 Cr2O7인데 여기에다가 숫자 2를 더 붙여줘야 되겠죠. 이때는 Cr2O7이 E-를 가지기 때문이고요. K는 그냥 일조건소이므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K가 2개가 필요하므로 K에 2를 붙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이산화탄소 20도씨의 일기압 대기 중에 1kg을 방출할 때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부피 구한다 하면 뭘로 풀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겠죠. 자, 지금 이 경우는 0도씨 1기압이 아니라 20도씨 1기압입니다. 0도씨 1기압일 경우에만 22.4L라는 값을 가지고 풀 수 있고요. 이렇게 온도가 바뀌는 경우, 압력이 바뀌는 경우에는 꼭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만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 경우는 화학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이산화탄소를 방출시켰습니다. 상태만 변화하지 그 안에 성분이 변하지는 않는 경우이므로 화학 반응이 없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 없이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들어가고요. 부피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V는 Pn분의 WRT로 바꿔준 다음에 이 표준 상태라는 말은 빼야겠죠? 지금 0도씨 1기압이 아니라 20도씨 1기압이기 때문에 이건 지우고 PMWRT의 값을 구해준 다음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546.045가 나오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정답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 풀이 과정은 연습란에 풀이를 하시고 정답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제3유위험물의 명칭을 쓰고 물과의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자, 위험물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그 위험물의 화학 반응식까지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뭘까요? 자, 일단 삼유위험물에서 지정수량이 300kg라는 거, 그러면 금수인탄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물과 반응할 때 인화수소를 발생한다. 인과 수소가 만난,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인화수소, 다른 말로 포스핀을 발생시키는 위험물입니다. 자, 포스핀이 나오려면 반응물에도 인이 있어야 합니다. 3금수인탄 중에서 인을 포함하는 거, 인에 해당하는 인화 칼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삼유위험물 중에 물과 반응할 때 인화수소를 발생하는 것은 인화칼슘이다. 자, 요거 두 가지의 보기만으로도 우리는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의 화학 반응식, 반응물과 생성물을 나타내 준 다음에 미정계수법으로 A, B, C, D를 구해주면 자,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물과 반응하는 기체는 필기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었지만 실기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주요 위험물들이 물과 반응할 때 어떤 기체를 발생하는지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위험물의 명칭, 인화칼슘, 화학식으로 쓰면 안 되고요. 인화칼슘 한글로 써주시고 화학 반응식, 미정계수법까지 빼먹지 마시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1종 판매 취급소, 제조소 등에 관련된 문제고요. 제조소 등 중에 판매 취급소에서는 지정수량 몇 배일까요? 20배 이하입니다. 제2종 판매 취급소는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판매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20배 이하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분말소화약제의 열분의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소화약제니까 소화 파트의 유형이고요. 탄산수 칼륨과 제1인산암모늄 하면은 탄산수 칼륨은 제2종 분말소화약제고 제1인산암모늄은 3종 분말소화약제에 해당하죠. 기본적으로 이런 화학식 아셔야 하고 또 분해식까지는 필수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KHCO3를 쓸 때 앞에 2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탄산수소 칼륨이기 때문에 KHCO3겠지 하고 쓰면 안 되고요. 이것도 하나의
화학 반응식이기 때문에 미정계수법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소의 개수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까지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꼭 주의하시고요. 여기에 H2O, CO2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인산암모늄은 두 가지로 분해가 되는데 여기 HPO3가 나왔기 때문에 뒤쪽에는 NH3랑 H2O가 나오면 될 거고요. 이 사이에 어떤 반응식이 또 추가가 될 수 있냐면 H3PO4가 NH3 이렇게 형태로 분해가 된 다음에 이게 한 번 더 HPO3 플러스 NH3 H2O의 형태로도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산 H3PO4가 나오는 반응식은 사실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8번 에틸알코올과 나트륨이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 유형이고요. 나트륨과 에틸알코올이 반응했기 때문에 반응물 써주시고 이 둘이 반응했을 때 어디서 끊어지나요? OH 사이에서 끊어집니다. O랑 H가 떨어지고 H 자리에 NA가 붙습니다. 그리고 H2 수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앞에 ABCD 붙여주시고 이 값을 구해주면 이렇게 2, 2, 2, 1이라는 개수를 구할 수 있고 화학 반응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제6유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은 몇 유위험물인지 모두 쓰시오. 이거는 법령과 관련된 유형일 거고요. 위험물의 혼재 문제가 나온다면 이 뒤쪽에 조건이 1m인지 또는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m인 경우에는 제1유위험물과 문장 형태로 나오는 길게 쓰는 답을 하셔야 하고요. 10분의 1 또는 10배 이런 숫자가 보이신다면 423, 524, 61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423, 524, 61의 뜻은요. 사료위험물이 2류랑 사료위험물이 3류랑 같이 있을 수 있다. 혼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524는 5류위험물이 2류위험물과 5류위험물이 4류위험물과 혼재, 같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6류위험물은 1류위험물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문제는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1류와 6류를 제외한 나머지 2, 3, 4, 5류가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기에서 물보다 무겁고 비수용성인 물질을 모두 선택하여 쓰시오. 자, 보기를 보시면 아세트산, 니트로벤젠, 글리세린, 에틸렌 글리콜, 이氧화탄소 다 몇 류 위험물일까요? 제 사류 위험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기출문제 풀이에서 사류 위험물 중에 물보다 비중이 큰 위험물은 제3석유류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3석유류는 비중이 1보다 크다는 것을 일단 알고 있다면 3석유를 일단 고르면서 그 중에서 비수용성인 물질을 골라내면 되겠죠. 자, 아세트산은 일단 제2석유류고 물보다 무거운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답이 아니라고 고를 수 있는 이유는 아세트산은 끝에 O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OH에서 OH기가 있기 때문에 물과 친한 수용성 물질입니다. 자, 아세트산 다른 말로 초산이고요. 초산 또 다른 말로 식초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초 물에 잘 녹죠? 그걸 생각하시면 아세트산은 수용성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니트로벤젠의 경우에는 벤젠 자체에다가 니트로기, NO2가 붙은 형태입니다. 벤젠에 OH가 없고 또 NO2 자체에도 OH가 없기 때문에 이 물질은 수용성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글리세린은 제3석유류이지만 OH를 많이 가지고 있죠. OH가 3개의 물질이므로 수용성입니다. 에틸렌 글리콜도 마찬가지로 제3석유류이지만 OH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氧화탄소는 특수이나물이죠. 그럼 특수이나물은 제3석유류 이상이 아니니까 비중이 1보다 작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氧화탄소가 물보다 무겁다는 거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氧화탄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우리는 물로 끈다고 필기에서 배웠는데요. 화재가 발생할 때 물로 끌 수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물은 보통 주수소화의 형태를 띈다고 알고 있죠. 근데 이氧화탄소에서는 물이 질식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氧화탄소는 물보다 무거워서 물 아래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차단하는 것처럼 이氧화탄소를 덮어 씌워서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氧화탄소는 화재 시 물로 소화한다. 왜? 물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물이 질식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氧화탄소 보관 시 물 속에 보관한다는 것도 이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TNT, 트리니트로 톨루엔의 분자량을 구하는 문제고요. 트리니트로 톨루엔의 분자식을 쓰시고 각각 원자량의 합을 쭉 구해주시면 되겠죠. 트리니트로 톨루엔과 마찬가지로 트리니트로 페놀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분자량을 물어볼 수도 있고 구조식을 물어볼 수도 있고 화학식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분자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를 그램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확한 답은 아니고요. 분자량을 구할 때 아예 단위를 쓰지 않으시던가 아니면 그램 퍼 몰이라고 써주시는 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단위를 쓰신다면 그램 퍼 몰이라고 쓰시고 분자량의 경우에는 단위를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12번 트리에틸 알루미늄 화재 시 주수를 하면 연소 및 폭발의 위험성이 더욱 증대된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트리에틸 알루미늄과 물과의 화학 반응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2H5, 3, AL이 OH와 만나면 AlOH3가 되고 에탄, C2H6가 발생을 합니다. 자, A, B, C, D 붙여서 각각의 개수를 구해주면 이러한 식으로 반응식이 나타날 거고요. 이때 발생한 가연성 기체의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했네요. 가연성 기체가 뭐에 해당할까요? 에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에탄이 연소했다 하면은 산소와 반응하겠죠. 연소할 때 앞에 탄소가 있으면 탄소는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수소는 산소와 만나서 물을 발생을 시킵니다. 자, A, B, C, D 해서 개수를 구해주면은 2, 7, 4, 6 값이 나와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 두 개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유난히 화학 반응식이 많은 회차였고요. 화학 반응식 완벽하게 숙지하셔서 같은 문제가 또 출제되었을 때 꼭 맞추실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